자, 이래서 경대승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사람, 경대승. 경씨가 아주 드물죠. 경씨는요, 다른 성씨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고려 초에 성씨를 나누어 줄 때 그때부터 청주에만 경씨가 갑니다. 그래서 청주 경씨, 지금도 청주 경씨가 본관으로는 경씨 유일한 단본인데 고려시대부터도 경씨는 청주에만 있습니다. 청주인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의 청주목 토성조를 보면은 청주에 모두 12개의 토성이 있습니다.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고려 초 이후 12개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씨가 되겠지만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특이한 성씨가 있어요. 동방씨가 있습니다. 청주 동방씨 그리고 정씨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경씨입니다. 지금 청주 경씨 족보 같은 자료 보면 시조를 경진이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진이 경대승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청주 경씨는 훨씬 이전부터 등장해요. 언제부터 나오느냐면 서기 962년 광종 때 청주에 용두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용두사에 단간이 있었는데 이 단간이 쇠로 만든 단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사라는 절이 없고 터만 있으니까 용두사지 철단간이라고 하는 유물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철단간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철단간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죠. 여기 보면 경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부터 청주 경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청주 경씨는 틀림없이 태조 왕건의 토성 분정 정책에 따라서 청주 호족에게 주어진 성씨였다.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청주 경씨가 경진을 시조로 하느냐면 용두사지 철단간에 있는 그 경씨들과 계보, 연결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어쨌건 이 경대승의 아버지 경진의 최종 관직은 중서실랑 평장사, 고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이에요. 문화시중 중서실랑 평장사 이렇게 되거든요. 상당한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신으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경진의 활약은 아마 무신 정변 후에 벼락 출세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무신 정변 이전에도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이 왜 가능하냐면 경대승이 15살 때 1168년 의종 22년이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미 음서로 교위관직에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서라고 한 건 뭐냐면 고려의 문무 관리 가운데 5품 이상 관리에게 주어지는 특혜인데 아들, 손자, 외손자, 조카, 심지어 사위까지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관직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언제 한번 고려의 과거와 음서에 대해서도 한 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때 경대승이 아마 아버지의 그 픽, 아버지의 관직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교위라는 관직에 임명이 됩니다. 교위는 정구품 관직이거든요. 아들에게 정구품 관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관리, 5품도 안 돼요. 5품보다 더 높은 관직에 이미 경진이 있었다. 무신정변 이전에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신으로 승진해서 고위직에 있을 때 아들에게 음서로 관직을 주었고 그 이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벼락 출세를 해서 넘버 2, 두 번째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다. 이 경진의 일대기는 이렇게 재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경대승으로 돌아와 보면 경대승이 정구품 교위관직을 받은 것이 불과 15살 때의 일입니다. 음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대에도 이렇게 관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관직을 받고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로 관직을 받더라도 정직이 아니라 동정직을 받고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이 관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관직에 임명되는 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대승은 실제로 관직에 올랐던 것 같아요. 이 교의라는 관직은 정구품 관직이지만 5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50명의 군인을 15살짜리 교의가 지휘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교의는 교의인데 실제로 군대를 지휘하는 교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교의, 다른 일을 하는 장교, 그게 뭐였을까? 국왕 친위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국왕 친위대에 소속이 되어서 실제 뭐 군대 지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왕과 친위대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끼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고려사에 보면은 왕이 경대승을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격구를 시켰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서 왕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일단 승진이 돼요. 그래서 이 정중부를 죽일 때 관직이 장군입니다. 교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군으로 되어 있을 때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건데, 이 경대승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상한 놈이라고 했나요? 아, 놈 취소. 이상한 사람입니다. 먼저 고려사의 경대승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버지 경진은 성품이 탐욕스러워서 남의 땅을 많이 뺏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경대승이 상속받은 모든 토지, 사실은 아버지가 빼앗은 그 토지죠. 이 토지의 문서를 선군이라고 하는 관청에 모두 주었다. 선군은 뭐냐면 관군을 선발하는 그런 관청이에요. 이 관청에다가 전부 갖다 바치고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의 청렴함에 감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렴한 경대승, 이런 이미지가 처음부터 만들어져요. 아버지는 탐욕스러웠는데 이 젊은이는 청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록은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경대승은 완력이 뛰어났고, 완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체 힘이죠. 힘이 뛰어났고 일찍부터 큰 뜻을 품고 집안 살림살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완력이 뛰어나고 영화 1, 2, 3, 4편 같이 나오는 이분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이미지. 큰 뜻을 품고 집안 살림살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큰 뜻을 품고 집안 살림살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되게 어떻게 커서 뭐가 될 사람이죠? 맞아요. 조폭이 될 인물이에요. 아, 조폭이 될 상.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잘 풀려나서 뭐 관직에도 오르고 권력자도 되는 거지, 안 풀렸으면 그냥 영락 없는 조폭이 될 상.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청렴해요. 경대승이 26살 때 거사를 일으킵니다. 장군으로 있던 경대승이 평소 정중부가 바로 하는 것, 바로라고 하는 건 뭔가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 요걸 바로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붙이는 게 환관의 바로, 외척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중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걸 바로 하는 거다. 권한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분하게 여겨서 그를 토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경대승이 아주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나는 경대승을 토벌하고자 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어려운 일이라서 마음속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폭발을 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공주에게 장가들려는 계략을 꾸미자. 공주에게 장가든다는 건 고려시대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그 수많은 공주들, 왕의 딸이죠. 수많은 공주들 가운데 왕씨가 아닌 바깥 사람하고 결혼한 예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을 예외 중에 예외라고 치면 500년 동안 한 번이니까요. 공주는 100% 근친혼이었다. 공주는 왕실 바깥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균이 그걸 깨려고 한 거예요. 공주와 결혼한다. 고려 건국 이후 최초로 왕족이 아닌 부마가 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심은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최초로 내가 이 전통을 깰 수밖에 없다니 정균을 말릴 수도 없고 근심을 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경대승이 정중부를 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이 두려워. 이 송유인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아마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 편 사람들을 아마 다 끼워 넣었다. 꽂아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송유인 때문에 일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송유인이 문극겸과 한문준이라는 사람을 내쫓은 일이 있습니다. 자, 문극겸, 한문준 이 둘의 공통점은 다 문신들이라는 거고 그나마 무신정변 이후에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 무신들 편에 서서 뭔가를 조정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그 기억나세요? 문극겸이 한 일? 이방이 이준이 형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걸 누가 말렸어요? 문극겸이 말렸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름 인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송유인이 개인적으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두 사람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료사회에서 저건 송유인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건 송유인이 잘못하는 거야. 이런 이제 여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인심을 잃자 기회는 이때다. 송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틈이 지금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승이라고 하는 결룡에게 접근을 합니다. 결룡은 국왕의 친위 부대죠. 이 친위 부대에 있었던 허승이라는 사람한테 접근을 했는데 허승은 또